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코인계의 의리남 박보성입니다. 의리, 구독,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이놈이 좀 이상한 소리 한다거나 또 실증 난다거나 재미없거나 따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썸네일에서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뜬다면 높은 확률로 부자 될 기회이고 부자 될 운명이고 이 부자가 되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걸까? 왜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 도대체 기회는 오지 않는 걸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고, 저도 지금 세상을 좀 살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던 건 사실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쩌면 2022년도가 최악이었고, 최악을 지나가고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 안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회와 이 부자 될 수 있는 이 시기는 바로 오늘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 될 기회가 언제였을까요? 2020년도였을까요? 2021년도였을까요? 22년도였을까요? 19년도였을까요? 18년도였을까요? 17년도였을까요? 16년도였을까요? 자,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을 차트로 분석하는 또라이는 없겠죠. 자, 나스닥 월봉인데 나스닥은 끊임없는 상승을 해줬죠. 부자 될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었으면 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나스닥을 보면서 미국 주식을 30년 존버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하락을 한번 보여주죠. 자, 저는 하락폭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닷컴 버블이고, 요게 금융위기고, 요게 코로나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닷컴 버블, 금융위기, 자, 코로나.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뭐죠? 경기 침체죠. 그 경기 침체인가?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간은. 자, 뭐가 있죠? 인플레, 테이퍼링, 전쟁,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역사상 유례없던 높은 금리 인상 시기. 여기에는 이만한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악재가 들어와 있어요. 이때는 뭐였냐? 코로나 때. 그냥 코로나 하나. 악재가 코로나 하나. 딱 하나. 그럼 이때는 뭐였죠?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은행 파산. 그 다음에 이때 닷컴 버블, 요 시기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악재가 들어온 시기가 최근에 봤을 때 지난 한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고통의 악재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고통의 악재와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세상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자산은 반드시 우상향하게 돼 있고, 살아남는 놈은 대폭등입니다. 버텨서 이겨낸 놈은 폭등을 맞이하는 장이에요.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기에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좋은 시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 수도 있고, 이번 달도 힘들고, 다음 달도 힘들고, 2023년도 전체가 힘들지언정 이 힘든 시기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자산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힘든 시기에 우리의 자산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 미동이 없겠죠. 예. 어떻게 수익을 보겠습니까? 큰 수익을 볼 수 없는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고개를 확 들어버린다. 이게 뭐냐? 내 자산도 어느 순간 이렇게 확 갑자기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1000명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중
많은 사람들은 이 변동성에 이탈을 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자란 어렵고 쉽지 않고 돈 벌기가 힘들죠. 하지만 특히나 코인 시장은 결국에 뭐가 있냐? 지금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 있고 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락도 나오고 많은 상승도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 큰 부를 베팅해 볼 만한 그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을 그 곳에, 그리고 결국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내 계좌는 동결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계좌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시기가 오고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다는 것을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깨닫게 되겠죠. 내 현금을 자산으로 지금 바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산을 계속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둘 중에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죠? 대한민국 부동산은 저는 끊임없는 우상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저희 나라는 특이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고점에서 조금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일자 원의 하락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러면은 나라가 망하고 정치가 망하고 선거부터 시작해서 엮여 있는 정치적 그다음에 우리 그런 게 많이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급락이 나오고 약간 시장을 살려주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반등을 줬다. 그렇다고 이 반등이 이 고점을 뚫으러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오산이에요. 부동산은. 하지만 내려왔을 때 반등을 주고 또 다시 어느 구간이 내려오고 이런 구간에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과 이 밑에서 사는 사람들랑은 사실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제에 저점을 압니까? 하지만 부동산도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선수들은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뭐 1년 안에 아니면 2년, 길면 2년 안에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돈 냄새를 맡는 선수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죠. 그게 뭐냐? 자산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자산이죠. 부동산은 오르기 때문에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바꾸려고 준비하시고 그 총알을 부동산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비트코인 현재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내 자산이 여기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현재 마이너스가 크게 90% 났든 마이너스 60% 났든 70% 났든 이거 결국에 자산이고요. 비트코인이라면 이 자산은 다시 우상향을 해서 모든 것을 복구시켜주고 더 높은 가격으로 내 자산을 불려줄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전 영상, 우리는 계속 복습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앞전 영상이든 지난 2달 동안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미국, 중국이 있죠. 중국이 비트코인 왕국이었죠. 근데 미국은 약간 좀 멀리 했죠. 그죠?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중국을 금지시키면서 미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암호화폐 시장을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규제를 주고 스테이블 코인도 뭐라고 하고 바이낸스도 어쩌고저쩌고 할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미국도 이제 비트코인이 커진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고요.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뒤쳐져서는 안 되겠죠. 미국인데. 그러면 내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비트코인이라고 떠들어댔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버린다면 훗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러면 위기잖아요. 달러 패권. 그죠? 종이 화폐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칭용으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진짜 맞아? 근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야. 우리는 부정을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나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달러가 향후 100년은 해먹을 거고 암호화폐 따위는 그냥 휴지 조각이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비트코인 영원이다. 그런 부정론자들, 회의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트코인 시장에 많이 들어오지 않고 무서워하고 별로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안 하고 위험 자산으로 인식받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미국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월가가 거래소 뭐하러 만들어요? 더 많은 투자자를 모아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거래 수수료도 많이 벌기 위해서. 중국, 홍콩 갑자기 한다고 하죠. 네. 왜 하겠어요? 돈 벌려고. 홍콩이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더 크게 유입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지만 이 많은 뉴스들은 지금 당장에 호재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안 나왔었어야 되는데 한 비트코인 한 35,000달러에서 나왔어야 됐는데 비트코인 2만 불대에서 나와서 되게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은 커지고 있고 변함이 없고 비트코인 NFT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다 찾아보면 많죠. 그게 많으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부자들 시기가 왔고 부자들 운명적인 시기가 왔으면 뭐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21,600달러를 보고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좋고 시장이 좋고 이런 게 되면 뭐 할 거냐 이겁니까? 결국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계속 하루하루를. 자,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부자가 아직 안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영상 오늘 좀 길죠?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내가 이 최고점 19,000달러에서 물렸어. 자, 이걸 다 견뎌서 불안에 떨고 여기서 막 현물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올라오고 또 내려가는 걸 견뎠어. 그래서 또 분할 매수해서 이때부터 여기까지 견뎠어. 근데 자, 여기까지 딱 오는 동안 여기까지 와서 내가 본전이 온 거예요. 드디어. 그럼 여기서 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팔았어. 예를 들어서 본전이야. 1억을 찾은 거예요. 마이너스 90%에서. 그러면 자, 이걸 본전이 왔으니 여기를 1억을 들고 여러분들 깔끔하게 떠나실 겁니까? 떠났어요. 그러면 본전 건진 건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네? 2만 불을 뚫고 4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4만 불이 됐으면 부자들의 시기입니까 이때가? 뒤늦게 따라붙어도 되겠지만 샀어. 사자마자 젠장한 28,000달러까지 떨어지네? 마이너스 한 30%? 그럼 여기서 팔았어요. 에이 더러워서.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또 올라간 거야. 올라가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폭락을 하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어.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이게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었냐 이겁니다. 이때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서 여기서 팔았다면 그러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부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이걸 견뎠다면 마지막 다가오는 단기간의 상승의 짧은 상승까지도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안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다시 한번 오는 상승장에서 실수 없이 많은 돈을 벌어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고요. 항상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트박이었습니다. 파이팅!